마음을 보여준다는 예쁜 눈, 얼굴의 중심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준다는 오똑한 코, 얼굴빛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배국 같은 피부. 이 모두는 외모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 미 성형외과를 찾아서 원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눈, 코 성형과 동안 피부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강남 미 성형외과의 장진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인터뷰에 앞서서 우리 원장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 미 성형외과 장진호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눈코 성형과 가슴 성형 그리고 아큐스컬프를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의 목적은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얼굴에 숨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고 콧대가 높아졌다고 해서 모두 성공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수술한 티가 나서 모두에게 성형 미인이란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미 성형 클리닉에서는 원래 타고난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귀티나는 성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중심에 있는 코는 사람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 성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코 성형을 원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낮은 코를 높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들창코나 매부리코, 휜코 같은 어떤 컴플렉스형의 코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 특성상에 보통 코가 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낮은 코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물론 조화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옆모습에서 이마랑 콧대, 코끝으로 연결되는 라인 그리고 이 턱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실루엣의 어떤 세련됨을 얘기합니다. 이마가 낮거나 턱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코 성형만으로는 아름다운 옆라인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마 지방 이식이나 턱에 보형물을 넣는 성형을 같이 해주면 보다 세련된 옆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가 낮은 경우에는 콧대를 높이면 부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성형은 얼굴의 다른 부분들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콧대의 높이나 아니면 코끝의 높이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콧대에서 코끝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예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전체 얼굴에서의 코의 길이, 코끝이 어느 정도 들렸는가 하는 그 들림의 정도라던가 콧날개의 넓이 이런 것들이 모두 코 모양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모양과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미용 성형을 하는 의사의 자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염증이나 아니면 뒤틀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보통 이렇게 콧대에서부터 코끝 그리고 콧기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L자형의 실리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일단 짧아지고 수술 후의 모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사실 이 수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들어가는 보형물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먼저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변형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임이 많은 이 코끝은 자가연고를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콧대에만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형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코끝을 좀 더 섬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이식물의 양을 줄여서 염증과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 성형만큼 중요한 게 바로 눈 성형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대해서 눈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쌍꺼풀은 매우 보편적인 수술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수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말하는 수술이 바로 이 쌍꺼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한 개인에서도 이 양쪽 눈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그 수술 방법, 테크닉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쉽게 그 얇은 눈꺼풀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두꺼운 눈꺼풀을 수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쌍꺼풀이 풀리거나 아니면 두툼하고 보기 싫은 뭐 소세지 눈이 된다거나 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쌍꺼풀의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요. 눈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이렇게 10,000번 이상 감았다 떴다 하는 움직임이 많은 구조물입니다. 기능적인 면도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되죠. 주로 이제 초보 성형이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 매몰법과 절개법이 있지만 이 매몰법만 해도 그 수술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디자인 방법조차도 의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눈을 수술한다고 해도 의사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에서 그 결과를 80% 이상 결정하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라인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는 이 디자인 과정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미안이 요구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수술하는 의사에게 타고난 미적 감각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소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매몰법을 선호합니다. 강남미에서는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특별한 매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움 그리고 쌍꺼풀이 풀리지 않는 강함 이것들을 한꺼번에 보강해준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비해서 부작용이 매우 적고요. 좋은 수술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의 눈은 매몰법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처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눈꺼풀이 너무 두꺼워서 뭐 지방을 제거하고 강한 쌍꺼풀 고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개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눈 성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얼굴 전체와의 조화입니다. 단순히 큰 쌍꺼풀이나 아니면 연예인을 닮은 쌍꺼풀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개개인에게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성형만큼 또 이슈를 모으고 있는 것이 지방 클리닉이나 가슴 성형이 있는데요. 이곳의 성형센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보다는 어려 보이는 얼굴 그리고 직선이 강한 그런 남성적인 얼굴보다는 곡선이 많은 여성적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노안을 만드는 요인으로는 얼굴 볼륨의 감소와 피부의 처짐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적인 얼굴이 되는 요인으로는 연조직 볼륨의 부족으로 인해서 얼굴뼈의 윤곽이 과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바로 지방 이식입니다. 지방 이식은 자신의 조직인 자가지방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여성형의 동안 얼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슴 성형은 보통 한 200에서 300cc 정도 되는 커다란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구형 구축 같은 부작용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강남미의 유방 성형은 유륜 절개와 그리고 텍스처 타입의 코에시브 겔 삽입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며 구형 구축의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수면 마취로 고통 없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가슴 성형에도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가슴의 너비 그리고 원래 가슴 볼륨에 따라서 또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보형물의 크기가 제한되게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무조건 큰 가슴을 선호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적당한 크기의 보형물을 선택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남 미성형외과의 장은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렇게 피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동안으로 가는 길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이곳의 피부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강남미 피부 클리닉은 피부를 성형의 관점에서 접근한 곳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선호하고요. 피부의 기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알고 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한 효과를 가진 시술을 위주로 합니다. 물론 시술에 따른 트러블을 막는 일도 강남미 피부 클리닉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 미용 이야기의 현실은 아직 완성된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 개발 중이고 진화 중인 학문이죠. 같은 레이저를 사용한다 해도 그 사용법에 따라 100가지 시술과 100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용 피부 이야기에서는 직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피부의 상태와 결과를 예측해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강남미 피부 클리닉에서는 기존의 효과가 적은 치료보다는 실제적인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시술을 우선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모공 스탬프와 실톡스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네, 말씀 중에 모공 스탬프라고 하셨는데요. 저에게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동안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부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잡지 않고 피부 시술을 한다는 것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모공 스탬프는 모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요.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치료를 해주는 시술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모공까지 좋아진다는 개념이죠. 모공 스탬프는 피부가 무리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최소의 상처를 만들어주는 시술인데요. 2.1mm의 바늘로 진피 깊은 부분까지 자극할 수 있고 피부 안에 오류까지 교정해 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이 교정되어 가는 도중 우선 피부 질이라는 게 개선이 되는데요. 결국 모공까지 좋아진다는 개념이죠. 모공이라는 부분이 어떤 질환이 아니라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 질의 교정 없이는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공 치료들이 임시 방편밖에 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흉터성 모공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꼭 모공 스탬프와 박피의 개념을 가진 CO2 프락셔널 레이저가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요. 네, 원장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제 피부가 벌써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보톡스 말고도 실톡스라고 들었어요. 실톡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실톡스는 오랜 시간 임상 연구 끝에 제가 개발하고 특허 출원한 시술입니다. 물론 강남미에서만 보실 수가 있겠죠. 실톡스는 기존의 보톡스 시술에서 만족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시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녹는 실과 보톡스를 동시에 사용해서 잘 줄어들지 않는 턱 근육을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 효과도 굉장히 길어요. 실은 근육과 뼈의 접합 부위, 근육의 결 방향을 고려해서 삽입되는데 한번 들어간 실은 천천히 녹으며 근육에 오랫동안 작용합니다. 근육에는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고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시술이기도 하죠. 보통 사각턱 보톡스의 리터치는 첫 시술은 한 달 정도인데 실톡스의 경우는 2달 이상입니다. 한 번 시술로도 저작근의 크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요즘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콤플렉스를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를 좀 꺼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성형이나 피부 시술은 원래 예쁜 모습을 찾아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얼굴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무턱 수술이나 지방 이식이 더 도움이 되는 게 하나의 예고요. 팔자주름 때문에 내원하셨는데 귀족 수술이나 필러가 답이 아닌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피부 시술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레이저 종류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자신의 피부의 특성에 대해선 둔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와 같은 혼자만의 고민은 결국 소모적일 수밖에 없고 컴플렉스만 두드러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위험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요. 컴플렉스를 가장 빠르고 쉽게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조화로운 얼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